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2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달 3월이 시작되죠. 학교 다닐 때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반이 바뀌어 정든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요, 자리를 옮기게 돼서 오늘이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하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아쉽지만요, 오늘도 저의 삶의 모토인 변함없는 진정성으로 진실 전달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요일은 다른 요일과는 다르죠. 재미있는 퀴즈도 있고 새 남자의 정치 수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복비값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죠. 교육부는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올해부터 교복 가격 상한선까지 제시했지만 별 효과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요, 바로 이것인데요. 교복값 이대로 좋습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교복값 이대로 좋습니까?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YTN 라디오 이름이죠. yes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배우 현빈, 어쩜 그렇게 비율이 좋을까? 황금 비율이니까? 인생 자금도 황금 비율로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시작.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세약소 골든 밸런스. 사람, 사랑,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세배라오. 광대역 LTA는 LTE보다 3배 더 넓어져. 빠빠빠 빨라졌네. 광대역 LTA 3배 시대 개막. 광대역 LTA 올레 3월 상용화 예정.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정말 까칠한 뉴스의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 싶어요. 북한. 네, 북한은 네. 정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네. 멀미가 납니다. 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사실 계속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시위 성격이 상당히 짙어 보입니다. 사실 우리도 불만 많아요. 북한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는 꼭 참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림의 자세로. 네. 포용하는 자세로. 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북한이 발사한 것은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로 판단된다면서 이틀 전 경비정의 NLL 침범 사건과 연결해 봤을 때 의도되고 계획된 도발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은 그 사거리가 한반도 전역에 도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 스커드 미사일의 대부분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준비해서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자꾸 이렇게 미사일 쏴대니까 네네. 일본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우경화 움직임에 도움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아베 총리는 속으로 웃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자,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일본 와세다 대학교 이종원 교수 잠시 뒤에 정면 인터뷰에서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이것도 정말 까칠한 뉴스예요. 오늘 특히 까칠한 뉴스가 많네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문건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참 국제적인 망신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검찰 측과 변호인이 각각 법원에 제출했던 문서를 분석했더니 서로 다른 관인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요. 삼합변방 검사창, 이건 중국 세관을 얘기하는데요. 이 중국 세관에서 온 문건의 2개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중국 정부는 중국 세관이 발행한 문서 가운데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는 진본이지만 검찰 측이 제출한 문건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요.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진 중국 선양 주재 이모 영사를 소환해서 현재 조사 중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 상당히 정치권에서 파장이 크겠어요. 네, 이렇게 되면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또 다른 까칠한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유서대필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기훈 씨 그리고 그 후원자들이 검찰의 상고 입장에 항의서를 제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강기훈 씨가 유서대필 사건 재심을 통해서 22년 만에 누명을 벗었지만요. 검찰은 사과할 의사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강기훈 씨는 지금 간경변, 간암까지 그 병을 얻었는데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기훈 씨 후원자들은요. 오늘 오전 대검찰청을 찾았습니다. 바로 상고 항의 서한을 제출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검찰의 상고 결정은 무죄 판결로 회복한 강 씨의 명예를 또다시 짓밟는 후한무치한 태도라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대로 강기훈 씨와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국회로 가볼까요? 오늘 본회의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법안이 통과됐다고요? 네, 다수의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역시 좀 주목되는 법안들 위주로 살펴보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설특검 법안 그리고 특별감찰관제 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상당한 진통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을 도입할 수 있는 요건이 제적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상당히 문턱이 높습니다. 또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 역시 국회의원이 그 대상에서 빠지는 등 그 당초 민주당 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입법 취지 자체가 흔들렸다 그런 지적입니다. 역시 관심을 모았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금융기관 등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는요.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해야 됩니다. 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미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말은 길고 또 줄이면 굉장히 짧은데 네. 미방위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될 듯 말 듯 하더니요. 결국은 문을 닫았습니다. 6개월간 입법 건수 제로를 기록했던 미방위가요. 방송법을 두고 난항을 거듭하다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방송사의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규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한 거죠. 당초 미방위에 소속된 여야 의원들은요. 종합편성과 보도 전문 채널 등 민간 방송에도 사용자와 종사자 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설치를 하는 데 합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새누리당 측이 입장을 바꾸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방송사의 편성 자율권과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러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민간 방송도 역시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영방송과 차별을 둘 수 없다면서 방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서로 이렇게 맞서다가 파행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겠네요. 이 부분은 네. 특히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28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금요일 저녁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답게 도심 곳곳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우선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진행이 이미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남산 1호터널 이전부터 한남동 오거리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주변 남산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강남대로 따라 교보타워 사거리부터 강남역까지 양방면이 밀리고 있습니다. 도곡로는 도곡중학교에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앞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있고요. 반대편도 시속 20km 미만입니다. 노년로 포유 사거리에서 양재 전화구까지 긴 정체가 이어져 있고요. 분당 수서로도 청담대교 쪽으로 장지 나대목에서 탄천 1교까지는 밀려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마친 이후 최근 북한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에 미사일 4대를 발사했고요. 국가정보원 첩자라고 주장하며 체포에 억류 중이던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의 기자회견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음 달 중국 선양에서 일본과 적시자 회담을 갖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북한의 행보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대북 공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이신 일본 와세대학교의 이종원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북한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잘 마친 다음에 곧바로 또 동해상에 미사일 4대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방부에서는 의도적인 도발이다 이렇게 규정했고, 또 북한이 또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과 전방위적인 대화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글쎄요, 그건 지금 현재 한미 군사 연습도 시작이 되어 했으니까. 예. 합동 연습. 그런 거에 대한 견제겠지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도 말하자면 대화할 땐 대화하면서도 군사적인 연습이나 북에서 보면 그걸 압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군사적인 조치로 대항을 한다 하는 그런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양면 작전인데 그런 거의 연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현재는 아마 방점은 그 일본도 포함을 해서 어떤 남북 대화도 진행을 하고 어떤 그 대화가의 방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합니다. 예. 전통적인. 그러니까 아마 이번 미사일 발사로 해가지고 점점 더 긴장을 더 끌어올린다든가. 예. 그런 첫 단추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일단 대화의 이런 방점은 여전히 무게중심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북한이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의 기자회견을 외신을 통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또 상당히 이것도 뜻밖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면서도 또 이런 것을 공개한 거, 이게 북한의 속내를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다 전통적인 그런 투트랙인가요? 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여전히 억류 중인 케네스 배시라든가, 그렇죠. 그쪽의 영상을 가끔 공개하면서, 하는 건 일종의 북의 논리로서는 이제 법을 위반한 사람들인데, 이 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아니면 미국 같은 관계 정부가 응해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분들을 말하자면 인질과 같이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미국과 또 한편에 이제 걸림돌이 있는 케네스 배시처럼 그런 하나의 인질적인 성격에서 대화의 지렛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까요? 네. 다음 달 초에요. 중국 선양에서 북한과 일본이 적십자 회담을 갖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개최된 배경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 움직임은 사실은 작년서부터 작년 한 5월이었던가요? 이 수상의 관방 이 보좌관으로 있는 이지마 전 비서관이 평양 방문하기도 하고 또는 연말에도 연말 이후에도 한 2번 정도 북일 간의 접촉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했는데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본적으로는 작년 이후에 북한이 미국 또는 한국과 여러 가지 이 외교적인 접촉 대화를 모색을 하면서 그중에 나름대로 중요한 카드의 하나로서 북일 교섭 재개라는 카드를 이번에 본격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일본 양쪽이 다 말하자면 조금 양상은 틀리지만 일종의 고립
상황이 있거든요. 예. 북한도 여전히 대미 관계도 안 풀리고 남북 대화도 예. 이제 겨우 이산 가족이 실행이 됐지만 여전히 네. 제재도 걸려 있고 아. 그래서는 또 장성택 실각 처형 이후에 북중 관계도 그렇게 안정되지 않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립된 측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카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일본도 뭐 야스쿠니 참배 이런 걸로 해서 특히 네. 한국과의 관계도 악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본이 동북아내에서는 약간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고립된 북한과 일본이 국면 전환을 하는 중요한 하나의 카드로서 네. 북일 교섭 이 움직임을 보인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겉으로는 북한이 아베 정권의 우경화 움직임을 아주 강력하게 비난해 오지 않습니까? 노동신문 사설 등을 통해서 일본이 이렇게 손을 내민 것이 참 이것과는 좀 별건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대외적인 것과는. 아마 뭐 아베 정부의 정권에 대한 비판 가는 것도 이제 원칙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이제 외교적인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 비판하면서도 비판해서 뭐 전혀 교섭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예.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이산 가족이라는 인도주의의 네. 장점이죠. 네. 그걸 통해서 당국 간 대화로 갈 수 있는지 하는 걸 모색하는 거하고 거의 마찬가지 같은 형태로 일본 사이에서도 일종의 인도적인 문제거든요. 6월 상환 또는 북한에 묘를 가진 사람들, 일본인들의 그렇죠. 북한 성묘. 그런 어떤 인도적 쟁점을 가지고 당국 간의 대화로 연결이 될지 않은 걸 모색을 한다. 거의 닮은 꼴인 것 같아요. 같은 그래요? 움직임을 네네. 일본에 대해서 이번에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수면하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네. 공개된 건 약간 전격적인데 그런 타이밍을 노려서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일본의 6월 송환과 이제 일본인들의 성묘 문제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주제로 이제 설명을 덧붙여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북한과 일본 간의 적십자 간의 접촉이지만 일본 측 대표단의 일본 외무성의 북동아시아 과장 또 북한의 외무성 당국자, 정부 당국자 아닙니까? 두 측이 이렇게 배속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건 뭐 명확히 뭐 적십자 회담이고 인도적인 문제이지만 정부 당국 간의 대화로 격상이 가능한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 명확한 시그널이죠, 신호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사를 대내외에 보내고 네.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도 이런 형태들은 몇 번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적십자 회담을 한 번 한 다음에 즉시 별로 시간을 두지 않고 당국자 간 회담으로 공식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런 북일 간의 이런 접촉이 한미일 공조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건 뭐 기본적으로 관계국들이 각각 따로 북한과의 접촉 또는 대화를 추진을 하면 네. 뭐 한미일 사이에서는 이제 균열에 금이 가는 건 사실이죠. 아, 근데 그거는 그렇군요. 네. 일본 입장에서 보면 남북만 진행이 되는 것도 일본이 뭡니까 이제 일본만 남겨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거의 마찬가지인데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이 여러 가지 외교적인 움직임을 할 때도 네. 미국, 일본, 한국을 포함을 한 또 중국도 포함을 한 네. 관계국들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네. 지금은 좀 불행하게도 한일 관계도 최악의 상태에 글쎄 있고 말이에요. 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그런 말하자면 외교적인 긴장, 한일 간의 대립을 활용을 해서 네. 대일 또는 대남 한국에 대해서 각각의 교섭을 어떤 카드와 같이 쓰는 네. 그런 모양이 점점 또 증폭될 가능성도 있죠. 북일 관계가 좋아지면은 한국과 일본 여전히 관계가 좋지 않고 정상회담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도 또 압박으로 작용할까요? 네, 그건 뭐 압박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일본도 지금 한일 관계가 잘 안 풀리는 거에 대해서 북일을 더 진전시키는 것이 한국에 대한 압박이라고도 생각하는 면이 있으니까 그 사실상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북일의 교섭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는 한국으로서도 상당히 한국 외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시하고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미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일 관계가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될까요? 북미 관계보다요? 네, 아마 그러나 그저 북미 관계가 북미 관계 또는 더 포괄적인 육자회담, 비핵 이런 이야기가 진전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북일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막 된다 그래도 네. 뭐 인도적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적십자, 뭐 유골 송환이라든가 성묘 문제 네. 이런 거에 관해서 약간 비정치적인 분야의 진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 당국자 간의 대화도 한두 번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본격적인 움직임은 여전히 북미 육자 네. 비핵화 이게 이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북일 간의 접촉이 이루어진다 그래도 네. 급진전할 가능성은 현재는 약하지만 다만 그 인도적 차원의 접촉만으로도 외교적으로는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사실상의 제재의 완화라든가 이런 네. 식의 파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정책적인 협조는 관계국 사이에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아마 뭐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역시 그 중심적인 자리, 중심성을 차지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어떤 이 압력을 가하고 강경책을 취하는 면에 있어서도 일종의 이니셔티브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예. 지금 북한이 유동적인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대외적인 움직임을 할 때는 한국으로서도 그 북한의 어떤 진정한 의도라든가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네. 어떻게 보면 그 대화나 접촉 같은 것은 오히려 더 주도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더 중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북아 전문가이신 와세대학교의 이종원 교수였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잠시 후 2라운드에서는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금요 시사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끈 나승현 국제스포츠협력센터 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팀워크, 즉 소통이죠. 올해는 스포츠 행사가 정말 많은 한 해이죠. 근데 선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요. 코치나 여러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있어줘야지 최고의 팀워크가 보여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2라운드에서는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금요 시사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새학기 교육 전략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장동건, 바이오의 효과를 경험하다. 피부가 맑다, 투명하다. 남자들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바이오 에센스는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니까 요즘 뭐 좋은 일 있냐는 말 많이 들어요. 피부 컨디셔닝, 아이오프맨 바이오 에센스.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해나루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하나의 창을 위해 두 겹의 유리를, 도어마다 3중 1패 소음 차단을, 리퀴드 메탈 디자인을 더해 더 완벽한 콰이어트 튜닝을 완성하다. 알페온에게 럭셔리란 고요함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 럭셔리 for professionals 2014 알페온. 웃음 금메달리스트 체육과 함께하는 공부하고 공연 가는 금요시사 퀴즈. 희종일관 어처구니 없는 망언을 하던 일본의 아베 총리가 최근 이 담화를 검증하기 위해서 우익 야당인 일본 유신회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25일에 열린 일본 중의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본 유신회가 이 담화의 검증기관을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담은 이 담화는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고무담화, 2번 고뇌담화, 3번 고부담화, 4번 고노담화. 정답을 아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을 보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정답자에게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립니다. 국내 최초 한일 동시 공연, 최강 캐스팅이 선보이는 최고의 무대, 세종문화회관이 선택한 뮤지컬 삼총사 티켓을 드립니다. 화이트데이인 3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국내는 물론 일본 공연까지 성공을 거두며 한류 뮤지컬로 자리매김한 뮤지컬 삼총사는 신성우, 유준상, 엄기준과 같은 실력파 배우들과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들이 대거 참여한다고 합니다. 최고의 공연장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삼총사는 관객분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3월 14일부터 단 24회의 공연만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공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뮤지컬 삼총사는 오는 3월 30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퀴즈와 함께 공연 선물 주시는 분이시죠. 저는 이쁜이 꽃분이 가수라고 부르는데 오늘 새로운 닉네임을 본인이 갖고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승 금메달리스트 최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평창에서도 또 금메달을 확실히 잡아주십시오. 네. 아니, 그나저나 그 정들자 이별이라고 오늘 마지막이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그 금요 시사 퀴즈로 할 걸 그랬어요. 아무튼 간에 오늘 그 마지막인데, 네. 아, 좀 아쉽네요. 네. 네, 울지 마세요. 울면 마치 외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울지마 톤스, 뭐 이런 것도 지난번에도 퀴즈 했었는데. 예. 네. 퀴즈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퀴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답자 선물이요, 굉장히 좋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담은 담화가 있었죠. 93년도에. 이 담화는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고무담화, 2번 고뇌담화, 3번 고부담화, 4번 고노담화. 정답을 아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최근이 아니냐. 오늘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아베 정권이 바로 이 문제, 이 담화를 수정하겠다는 그런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정부 내외 이거를 바꾸는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설치하겠다. 네. 전혀 이런 뭐라 그럴까요? 참 어처구니 미국도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미국 압박에서 무타협을 선언하고 역사를
왜곡하면서 수정하는 행보를 하겠다 이런 신호탄을 보이는 건데 제가 어떻게 일본 한번 가야 됩니까? 글쎄 말이에요. 참 답답하네요. 참 답답합니다. 예. 네. 이 담화 어떤 내용이죠? 1993년 8월 당시 일본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요.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담은 담화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완전히 잘못한 것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요. 일본군과 일본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했다. 네네네. 여기까지 그렇죠. 인정하고 좀 사과를 한 거죠. 네, 그 사과를 부분에 했어도 대해서. 진짜 완전하게 사과한 거 아니지 그건 않습니까?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아쉬운 대로 네. 이것도 고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진짜 제가 웬만하면 화 안 내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 화가 납니다. 네. 역사를 왜곡해도 분수가 있는데 네. 이걸 정부에서 또 미국까지도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베 네. 정부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잠깐만요. 네. 보기부터 할까요? 보기부터 드릴까요? 예, 1번 고무담화. 한 글자 차이예요. 1번 고무담화, 2번 고뇌담화, 3번 고부담화, 4번 고노담화. 발음이 정말 비슷해가지고 비슷하네요. 예. 처음부터 잘 안 들으시면 헷갈릴 것 같아요. 네. 자, 정답을 아신 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YTN 라디오. 네, 확률이 높다면서요? 이게 당첨 높아요. 확률. 네. 예. 다운로드 받아야 되죠? 예, 공짜고. 네. 예,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영어로요. YTN 라디오. 예. 이렇게 찾으셔서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아도 돼요. 그렇죠. 그렇게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거기 이제 게시판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료 문자가 아닙니다. 그냥 무료죠. 공짜지요. 네. 오늘 티켓 선물이 뭐죠? 오늘 진짜 이거 저도 빨리 나가서 참여를 해야 돼요. 네. 오늘 선물이 너무 좋아요. 시간이 없어갖고 그냥 티켓이 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뮤지컬 삼총사 티켓입니다. 삼총사. 근데 이 티켓 날짜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죠? 이게 참 좋은 거는요. 이거 화이트데이예요. 3월 14일. 3월 14일. 3월 14일 뭔가 준비가 안 되신 분들 바로 이날 티켓을 갖고 가시면 괜찮겠죠.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도 힌트가 없으면 아쉽죠? 네, 망언을 일삼는 일본 고노무 녀석들. 제가 한번 홍군형을 내겠습니다. 고노무 녀석들. 네. 네네네. 참고로 말씀드린 고노 요헤이 이름을 땄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퀴즈 풀고 공연 보는 금요 시사 퀴즈 뉴스 정면 승부 끝나는 시간에 정답자 추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멋진 퀴즈와 선물 주고 와주신 이쁜이 꽃분이 금메달 가수 재욱 씨 감사합니다. 케이크 하나 사다 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같이 드세요. 네.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할 테고요. 반면에 또 다른 친구들보다 혹시라도 성적이 뒤처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에 잠 못 이루고 또 공부에 열중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과 앞으로 개정될 교육 방식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머리가 매우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정면 승부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요. 새 학기를 대비해서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기에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 국회에서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을 이제 통과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이 바로 이 법과 관련해서 예습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 법과 관련해서요. 이 선행학습 금지법이 이제 제정된 취지라든지 또 그것이 가진 나름의 또 한계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가 많이 오갔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 과정에 있어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은 어느 정도 이 법을 통해서 통제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문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이 법으로 완전히 잡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일단 이제 대학 선발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가는 걸 실시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규제가 됐죠. 네. 하지만 이게 약간 고질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수학을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리였을 정도로 많은 양을 요구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미리 어느 네. 정도의 선행학습을 하고 들어간 학생들이 구조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요인이 분명히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바로 그것을 미리 공부하는 것을 법으로 막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순히 법으로 현재 규정을 엄격하게 그대로 지켜라 내지는 선발할 때 선행 요인을 묻지 마라 이런 것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예. 지금 막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교육과정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네. 그것을 개정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수학을 기준으로 보면 네. 저는 6개월 내지 1년분 정도의 선행을 미리 하는 학생들이 나름대로 유리한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뭐 6개월 정도 미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유리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이제 배울 과목 수도 늘어나고 또 이 심층적으로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또 시간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어떤 과목들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지 상당히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많이 상담해 보면서 네. 그 나름의 이제 최적의 방법을 저도 정리해 보려고 많이 노력한 부분인데요. 예. 이게 사실 이 방법이 제일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하나를 제시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학생들 체질에 따라 네. 여건과 환경에 따라 많이 다르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예를 들면 여러 과목을 네. 하루 동안에 로테이션 하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심지어 30분 내지 1시간마다 과목을 교체하는 게 더 자기 체질에 맞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런 잦은 교체를 하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약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 내내 거의 한두 과목 정도만 그 하루 거의 전체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 자습 시간을 모두 할애해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이런 학생들도 있는 것이죠. 개인별로 다르다. 네. 예. 자, 근데 물리적인 어떤 공간적인 면에서 좀 접근해 보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개인적인 학습 시간보다, 물론 이제 잠자는 시간 빼고 말씀드리는 건데,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좀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 어떤 이런 집단적인 공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학교 교습에 비해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교습 행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들이 사실 학원에서 지나치게 의존적인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단순히 의존적으로 공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가장 좋은 방법이 눈앞에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자기 진단 능력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자기 진단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오늘 공부한 것이 또는 지난번에 공부한 이 단원에 내가 무엇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고 무엇을 잊어버렸는지를 스스로 체크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학원을 어느 정도 다니면서 병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학원을 다니지 않고 자기 스스로 또는 인터넷 강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여튼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체크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이런 식의 습관을 저는 중학교 정도 연령대 전후로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학년 이렇게 볼 때 아무래도 고3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고 또 특히 매년 이렇게 입시제도가 좀 바뀌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수능과 입시제도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뭐가 달라지는지요?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작년에 이제 영어와 국어에서 A-B형 그러니까 심화 과정과 기본 과정을 이제 구분해서 시험을 보는 이 제도가 이제 처음으로 실행이 됐는데 영어의 경우는 이게 1년만 실행되고 올해 고3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A병을 나누지 않고 이제 영어 시험은 이제 하나의 시험지로 이제 학생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런가요? 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작년과의 변화고요. 전체적인 대입 전형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정부 이미 이제 작년 하반기에 대입 전형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너무 전형이 복잡하니까 네 가지 정도로 단순화시켜라. 단순화. 그래서 수능 위주 전형 이건 이제 주로 정시죠. 그리고 이제
수시의 논술 위주 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흔히 내신 성적 중심으로 보는 전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불렸던 것을 이 명칭을 약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99%의 학생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전형으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고3이 아니라 사실 고2나 고1 학생들도 자기가 이 네 가지 전형 중에 어느 전형으로 대학을 지원하게 될 것이냐 이것을 가급적인 미리 좀 정할 수 있다면 그다음부터는 좀 자기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가 좀 명쾌해지기 때문에 적어도 헛고생을 할 가능성은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 스토리텔링 수학이라는 것이 올해 개편된 초등 수업인가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던데 스토리텔링 수학 이게 뭐죠? 네, 스토리텔링 수학은 이미 초등학교 1, 2학년에는 도입이 됐고요. 올해부터 3, 4학년에 이제 이게 확장돼서 3, 도입이 됩니다. 4학년으로. 기존 수학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존 수학에 비해서 학생들의 어떤 구체적인 경험이나 활동, 사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수학적인 개념을 익히게 하는 것이 이제 스토리텔링의 핵심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교실에 있는 자기 교실에 있는 이제 책상이나 의자 등의 배치를 통해서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익힌다든지, 뭐 토끼와 거북이의 뭐 그 일화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거리 개념에 대해서 시간과 거리 개념에 대해서 익힌다든지. 제가 뭐 본 재밌는 사례 중에는 이제 학생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포도씨를 누가 더 멀리 뱉냐 이거를 직접 시키면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거리 개념을 이제 배우도록 하는 뭐 비교적 좀 다양한 그리고 재미있는 이런 그 방법들이 지금 도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텔링 교육이 수학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접목이 가능한지 혹시 가능하다면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식으로 교육 준비를 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수학에서 나온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이런 식의 교육 방법은 수학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이미 어느 정도는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 또 점차 적용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저는 뭐 이와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무슨 각별히 다른 준비를 한다기보다 결국은 일반적인 어떤 활동, 경험, 그 구체적인 어떤 사례 이런 것을 수학에 국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과목에 통틀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익히고 느끼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학부모들한테 흔히 권유하는 게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책들을 접하고 읽고 그렇군요. 부모하고 같이 뉴스도 보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생활 속의 수학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생활 속의 수학.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짧게 보면 별 효과 없어 보입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어떤 사고 방식이나 학습 방식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 역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육평론가 입장에서요. 새 학기를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이전만큼 아주 간략한 이 키워드만큼은 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새 학년 그리고 반이 바뀌게 되면 초반에 학생들이 상당히 민감해집니다. 특히 이제 중학교에 새로 입학하거나 고등학교에 새로 입학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자기가 이제 생활상의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모와의 갈등을 통해서 이제 표출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 초, 학기 초일수록 학부모들이 특히 이제 오랜 방학 기간을 끝난 바로 뒤 아닙니까?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여유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요구하지 말고 한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과 생활 방식, 학습 습관상의 어떤 방침 이런 것들만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범 교육평론가였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하나의 창을 위해 두 겹의 유리를 도어마다 3중 밀폐 소음 차단을 리퀴드 메탈 디자인을 더해 더 완벽한 콰이어트 튜닝을 완성하다. 알페온에게 럭셔리란 고요함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 럭셔리 for Professionals 2014 알페온. 궁금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어떤 회사인가요? 전 세계 30여 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550명의 현지 전문가가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아, 한마디로 글로벌 투자하면 프랭클린 템플턴이군요. 프랭클린 템플턴 덕분이라고 하실 때까지 프랭클린 템플턴 투신운용.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장동건 바이오의 효과를 경험하다. 피부가 맑다, 투명하다. 남자들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바이오 에센스는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니까 요즘 뭐 좋은 일 있냐는 말 많이 들어요. 피부 컨디셔닝 아이오프맨 바이오 에센스.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네, 오늘 뮤지컬 삼총사 티켓 5분에게 드리는 금요 시사 퀴즈인데요.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을 담은 이 담화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보기는요. 1번 고무 담화, 2번 고내 담화, 3번 고부 담화, 4번 고노 담화입니다.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3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